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딜루티드 EPS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 부사채가 있는 경우를 좀 살펴보려고요. 100억 원의 순이익을 남긴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수는 모두 20만 주입니다.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우선주가 1000주가 있고 우선주의 액면가는 1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저산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채권의 액면가는 1억 원이고 모두 600매가 발행됐어요. 그 전환사채의 액면 이자율은 연리 3%입니다. 이 채권은 각각 한 장마다 보통주 100주로 교환이 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의 실효 법인세율이 40%라고 가정한다면 이 회사의 진짜 EPS, 딜루티드 EPS는 얼마가 될까요? 질문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시죠? 그리고 엄두도 나지 않죠? 그러면 패스하셔도 좋아요. 저의 교육 커리큘럼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가. 저와 공부를 시작하시는 이유가 좀 행복해지자라는 것이 목적인데 이 머리에 김나고 쥐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가시려면 여러분들은 평생 EPS가 이 회사가 얼마니, 이 회사의 PR이 얼마니까 저평가돼 있니, EBITDA가 얼마니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 역시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는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아요. 사실 실전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그 교육에서 나오는 말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혹시 진짜 EPS를 구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과정은 똑같아요. 가장 시작점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초 EPS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초 EPS를 구하는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벌써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죠? 순이익에서 뭘 빼라? 우선주에서 지급된 배당금을 빼고 그걸 뭘로 나눠라? 가중평균 주식수로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만 고려해서 연상해 보시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차분하게 그냥 먼저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조금 아까 액면가가 1000만 원이라고 그랬고 모두 1000주가 발행되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100억 원어치가 발행된 겁니다. 이자가 10%라면 이자가 10억 원이 나갔을 거예요. 자, 순이익에서 우선주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뭐라고요? 이건 그냥 탈바가지만 배당의 탈을 쓴 거지 사실은 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자기 때문에 순이익에 들어올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10억 원을 빼고 시작을 순이익에서 빼고 시작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장부상에서는 이익이 얼마로 잡혔었다고요? 100억 원의 그러니까 이익이 잡혔었지만 당연히 그 100억 중에서 10억 원을 뺀 90억 원으로 수정을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분자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분모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중간에 발행된 주식이 없죠? 그럼 분자는요? 그대로 20만 주가 되겠습니다. 자, 90억 원을 20만 주로 나누면 이 회사의 기초 EPS는 45,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한 주당 45,000원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EPS의 단계예요. 자, 이제 다른 조건들을 보고 진짜 EPS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전환사채 발행하는 회사 많죠. 그런데 그 전환사채 행사가가 현재 주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아서 조만간 행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당연히 행사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전환사채가 주는 희석 효과도 EPS 계산에 무조건 넣으셔야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행사가가 자꾸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정되는 옵션이 붙어있는 전환사채 조금 한두 번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행입니다, 요즘에. 이걸 전문 용어로는 리픽싱, 다시 수정한다고 해서 리픽싱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조항이 붙어있는 회사들은요. 떨어져도
행사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무조건 이 전환사채는 행사된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전환사채가 행사된다는 것은 뭐예요? 주식이 새롭게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주식 수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분명히 전환사채는 모두 600주가 발행됐고 이는 각각 한 주당 보통주 100주와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두 행사될 경우에 6만 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까 20만 주였는데 26만 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실전에서는 이항 옵션 모형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답을 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냥 지금은 100%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만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상상해 보세요. 일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비용은 작아지죠. 자, 이익은요. 비용이 작아지니까 이익은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면 이 전환사채의 이자 비용이 얼마였더라고요? 액면가가 1억 원이라고 했고 모두 600주가 발행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얼마였죠? 이거 보시면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모든 이자 비용은 연간 18억 원이 지급되었을 겁니다. 이자 비용으로. 그러면 18억 원이 비용으로 나갔던 것이 차감되죠. 자, 그럼 그러니까 비용일 경우엔 세금에서 까주는 건데, 자, 세금도 다시 환급을 해야 됩니다. 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18억 원에다가 1 빼기 실효세율을 곱해준 만큼만 이익에 더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식으로 표현하자 보면 이자 비용만큼 현재 순이익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세금으로 감면되었던 그 부분을 개원한 나머지, 그러니까 18억 곱하기 0.6 그러면 10억 8천만 원이 이익에 추가돼야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자, 그러면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기초 EPS를 구하는 법을 다시 한번 꺼내봐요. 기초 EPS는 뭐라고요? 늘 동일합니다. 순이익에서 우선주에서 나간 배당금은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누기 가중평균 주식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90억 원 나누기 2만 주. 자, 그래서 4만 5천 원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분모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분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모두 다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익은 얼마가 늘어났다고요? 10억 8천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주식은요? 아까 6만 주, 20만 주에서 6만 주가 늘어서 26만 주가 됐잖아요. 요걸 식으로 표현하면 딜루티드 EPS, 진짜 희석된 EPS는 90억 원에서 이제 그 이익이 늘어난 부분 10억 8천만 원을 더해주고 자, 나누기 20만 주에서 자, 주식 수는 늘어났으니까 6만 주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100억 8천만 원 나누기 26만 주 그러면 38,770원이 됩니다. 자, 기초 EPS는 얼마였어요? 주당 순이익이 4만 5천 원이었는데 전환사채가 행사되고 나서는 주당 순이익이 38,770원까지 화끈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정 주가라는 것은 여기서 뭘 곱해요? PR을 곱해줘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EPS가 희석됐다, 작아졌다라는 것은 주가 역시 하락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말이죠. 또 행사가가 하향 조정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면 행사가가 조정될 때마다 적정 주가 역시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